뭐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 어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원이 한국갤럽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로 했더니 유승민 전 대표가 1위를 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승민 대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승민 대표 출마할까요? 가능성이 크다가 아니죠. 없어요? 왜냐면 8대2잖아요. 8대2야. 아,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니까 네. 전체 조사를 했다는 거 국민 여론조사를 했다는 취지 얘기인데 네. 그렇게 하면 유승민이가 29%로 1등인데 그렇다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동훈 27로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지층 조사라는 건 결국 당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성향이 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한동훈이 1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8대2 적용하면 이 여론조사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유승민 어렵죠. 어렵죠. 어렵다. 예. 예. 그러면 어대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가능성이 제일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또 새로운 접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 어차피 당원들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겠죠. 네. 그럼 그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결국 당원 투표에서 네.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되라고 가만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분란이 있겠죠 또. 네. 네, 그 분란이 예.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어떤 방식의 분란이 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어대한 네. 그다음에 어고윤 어차피 고집 피우는 윤석열 어대한 대 어고윤. 어고윤의 예. 대결이 아닐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국면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정치라는 게 이 대척점에 서버리면은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애완견 발언 정도는 그냥 들을만 해요. 네. 근데 옆에 이제 호위무사들은 더 센 발언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도 나올 거고 뭐 강력한 발언들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앞으로. 예, 앞으로 네, 나올 거라고 예, 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라선다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정권이 완벽하게 몰락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한 소위 이제 국민의힘 친한파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옹이하는 발언이 나오지만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철규 의원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사이가 나빠진 조정훈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등등은 최근에 또 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좀 비판을 하면서 만만치 않다. 제가 취재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기현 대표를 주목해라 이러면서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가는 길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각을 세우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8대2잖아요. 예. 8대2면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1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여론조사가. 네네. 국민 여론조사가 월등하게 그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1등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로 당원들을 견인하는 힘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 여론조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은 그러니까 지지층 조사인데 실제 당원들을 움직이는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현역 의원, 네.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가장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용산이라니까요. 용산의 의중이 여전히 당 대표를 결정하는데 네. 가장 센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어대한 태도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치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방식으로. 예를 들면 예. 지금 지금 그 거론되는 뭐 김기현, 이철규, 뭐 홍준표, 강승규, 나경원 이런 의원들이 예. 그 비판 대열에 쓴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발언으로 나올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할지 뭐 어떤 식의 그 작전을 구사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어대한 되는 건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대한 그 분위기 아니다. 이철규, 저 누구지? 저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잘 봐야 된다. 근데 조정훈 의원이 어대한 여론 만드는 사람들은 해당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도 분위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뭐 있을 것 저분 뭐 당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당적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 당정을 자주 올리는 분이라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 뉴스원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 조사에서 유승민 29, 한동훈 27,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안철수 10, 나경원 9, 원희룡 6, 김재섭 2, 윤상현 1.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면 한동훈 59, 원희룡 11, 나경원 10, 안철수 7, 유승민 6, 김재섭 1, 윤상현 1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원희룡 장관의 등판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은 나온다고 보고 네. 그러면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중에 가장 그나마 조금 중간에 가까운 사람. 네. 그렇지만 친윤. 뭐 이런 분들을 고른다면 나경원, 뭐 원희룡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용산의 그립감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당을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예. 이런 분들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지금 구도가 영남 보수 대 네. 그죠? 그 영남 보수 대 수도권 보수 간의 대결이고 수도권 보수의 어떤 수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좀 되는 거고 영남의 기득권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여기가 이제 친윤하고 맞닿아 있는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 되나요? 아니 근데 웃기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천호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막 뭐 반윤 비윤 할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뭔 반윤 비윤 한다고 자꾸 그래요. 어차피 그래요? 검찰 같은 통속에 예. 같은 경력을 갖고 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 그랬기 때문에 총선에 진 거예요. 그래서 예? 결초보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요? 이철규 의원이? 아니 총선에 그래서 졌던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네. 마치 이 여당의 지금 무기력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과 정치인들이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요. 네. 그 비윤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김재석 같은 사람을 내세워야 돼. 김재석 때 한동훈의 1대1 대결하면 누가 이길 거야? 그래도 1%인데 재섭이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상황 금방 급반전해. 아니, 만약 그런 상황이 차라리 되면 지금 상황이면 근데 김재섭이 되면 오히려 예. 이준석 시즌 2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 시즌 2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거라도 하면 좋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기 김재섭 탈당해서 다시 그 당으로 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지? 진짜 탈당해서 그냥 신당가는 거. 아니 우리 김철근 총리님이 한 네. 번씩 보면 네. 굉장히 도덕적으로 정치를 보고 있어. 아, 네. 아까 저기 우리 부도덕해 여기는. 부도덕한 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세속 정치의 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속 정치 이렇게 현실성. 이야기를 네. 해야죠. 왜냐하면 범주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부도덕한 도덕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을 공격하지만은 네. 저는 범주가 다른 현실 정치의 유능함을 추구하는 게 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권력 정치의 모습에서 봤을 때 한동훈과 윤석열이 한 몸이었다라고 출발은 그렇지만은 자라면서 이 쌍생아도 서로가 이익관계가 달라집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나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조직을 와해시킬 것이다. 조직을 와해시킬 것이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수도권에 원애들 쭉 부르는 거야. 네. 니는 저기 가고 니는 저기 가고 쭉 좋은 데 보내줄게. 한동훈 떠나. 실제로 보내버리면은 정치판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자리 보내버리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 또 하나의 가설. 우리 김건희 씨가 저기 극우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밥 한 그릇 사면서 네. 한동훈 의원의 약점은 이런 거야. 이런 쪽으로 좀 몰아가죠. 이렇게 네. 프레임 짠다고 칩시다.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한순간에 무너진다. 예,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럼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못할 수도 있다. 못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이거 59%라는 게 네. 이거 허수야? 별거 아니에요. 네. 59%에서 네. 10% 떨어져 버리면 49% 되면 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 친윤들이 저한테 좀 고액의 룰자는 용역을 줬더라면 제가 한동훈 그 제끼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네. 집단 지도 체제를 한다고 칩시다. 네. 집단 지도 체제를 내서 친윤 후보를 한 서너 명 내가지고 1인 3표나 1인 2표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친윤 후보들끼리 2등, 3등 후보들끼리 짝짓기, 2, 3, 4등끼리 짝짓기 해가지고 1인 3표 룰 짜버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70%, 80%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왕따가 되는 후보는 절대 50%를 못 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 네. 이게 룰이라는 것도 사실은 권력 정치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장난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그렇죠. 자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분이 우리 체리 따봉 저기 뭐야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 만들어내고 다시 빼고 하는 이 그 장기판에 말 쓰듯이 정치권을 쓰잖아요.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안 할 사람, 그러니까 용산의 개입에 의해서 한동훈이 못할 수 있다. 어대한 판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 장담 못한다. 당선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8대 1하니까요. 8대 그 8을 당원 80%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당들은 그 국민 여론조사를 상당히 30% 이상 넣잖아요. 대부분. 네. 개혁신당 지난번에는 우리는 50대 50으로 했거든요. 사실상. 네. 당원 5대5. 예. 당원 5. 당원 50%, 그다음에 패널단 대학생하고 언론인 25%,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그것도 민주당 닮아가는 쓸데없이 복잡하네. 그거. 예? 아, 거의 5대 5죠,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현장 투표에 좀 긴장성을 줘야 되니까. 그것도 민주당 닮아가네. 이벤트 좋아하고. 좀 좋은 걸 닮으세요. 아니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왜 이렇게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세요? 룰만큼은 민주당 바꿔야 됩니다. 아, 저는 룰은 당원 100%로 가야 당원 돼. 100%를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가야 심플하게. 된다. 네. 예. 왜 당원 100%야? 정당은 당원들이 만드는 거니까. 아니 공직 후보 선출은 아니, 아니, 여기 당 대표. 공직 후보 선출은 5대 5가 맞고요. 예, 예. 그다음에 당 대표는 예. 당원의 포지션을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로 하되 네. 당원의 포지션을 약간 더 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왜냐하면 그 당 대표라는 게 사실상 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이기도 하지만 네. 공직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기 한국에서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이 출발인데요. 네. 정당은 당원들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 여론은요 뽑고 난 뒤에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중도화 전략도 쓰고 국민들의 원하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애초부터 이 정당의 영역에 국민 여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당의 정체성이 훼손돼요. 저희 편의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당개혁 토론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현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한마디만 하면 네. 국고보증 받지 말아야 돼. 네. 당원들 당비로만 하면은 당원 100% 해도 돼요. 네, 그러면 국민의 절반이 당원을 지지하는데 왜 국고보조금을 안 받아요? 그만큼 받는 건데.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이익 갈등 국민의힘 내부가 영남 보수 대 수도권 보수가 결국에는 파워 게임을 하는 거다. 이런 아니 영남이 현역이 훨씬 많은데 뭔 파워 게임이에요. 예, 그냥 원사이드하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된다. 그럼 그냥 가는 한동훈 거다.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 된다. 보기 쉽지 않아요. 한동훈 쉽지 않다. 네. 원회는 쉽지 않다. 아니 원해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한동훈을 내세우면 지금의 현재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네.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총선에 패배한 패장인데 그럼 도대체 한동훈을 그 바람 넣어서 네. 나오게 하는 사람들 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잠시라도 네. 정치권을 벗어나서 정치권에 복귀하고 싶으면 다음 보궐선거에 수도권에서 당선돼 갖고 들어오라고. 네. 공천을 안 주는데요. 아니 공천을 주든 안 줄 수 없겠죠. 네. 안 줄 수 없겠죠. 예를 들면 네. 그나마 한동훈이 나가서 당선될 수 있다면 주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 진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바란다면은 한동훈이 비대위원 다시 당대표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네. 윤석열하고 극단적 갈등 일으키고 네.
네. 해봐야지 또 윤석열 시즌 2니까 망하는데 나라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수준의 당 대표가 다시는 등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수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또 나섰습니다. 예, 한동훈 기세가 점점 서서히 빠지는 중이다. 다른 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가 열린다.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윤석열 것 대통령이 당 대표도 겸임하는 모양이죠. 기회가 열린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 여하간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될 거. 그나저나 한 달 한 40일 정도 뭐 남았다고 본다면 그 출사표 던지는 거는 거의 임박을 한 거고 24일에서 25일 양일간 그렇죠. 후보 등록을 하니까 최소한 25일에는 후보 등록을 하게 될 거고 또 최고위원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벌써 25분인데 그래도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네. 되겠죠?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석유 관련해서요.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핵심은 석유공사가 지난 1월 26일에 이사회 의결로 이미 넉 달 전에 다 하기로 한 거예요. 심해 그 8광구, 6-1광구 다 탐사 시추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왜 느닷없이 6월 3일에 이거를 발표를 했을까? 마치 굉장히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삼성 시총의 5배, 2,270조의 그 잠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거 결국 정치적 수사였다, 쇼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아니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지지율 올랐다. 왜냐하면 일단 국면 전환에 성공했죠. 왜냐하면 그 석유 얘기를 동해 석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네. 거의 날마다 최상병, 그러니까 최혜병 얘기,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 국정조사 얘기 그걸로 거의 전 언론이 도배를 했고 뭐 방송 TV 틀기만 하면 그 패널들이 나와서 그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동해 석유 얘기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그 논란도 있었지만 이 얘기로 많이 그 넘어갔어요, 실제로. 네. 넘어갔고 지금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밝혀지지도 않을 의혹이거든, 사실은. 네. 아무짝에도 그 쓸모없는 네. 의혹 제기하고 뭐 그 회사가 뭐 부실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결국은 예산 5천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건데 네. 국회 승인 안 해줄 거거든.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해줄 거거든요. 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럼 또 그걸로 논란이 되고. 예. 그러니까 동해 석유 자체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성공한. 국면 전환에 성공한 거죠. 예. 네. 그러네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면 전환에 성공했지만 네. 윤석열 정부에게 도움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 아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발표된 갤럽 이게 결정되려면 네.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계속 논란만 할 거다. 논란되고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한테는 네. 그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 중에는 석유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를테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컨대 극적 반전을 꾀하면서 막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컨대 그 지금 특히 석유 사업에 대해서는 불신한다가 60%거든요. 그래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높잖아요. 신뢰한다가 28%의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요. 그러긴 하네요. 이게 네. 높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 28%면 네. 21%였던 네, 대통령 지지율을 석유 때문에 올랐다. 석유가 28이니까 석유 네. 때문에 꼭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예, 그러더라도 횡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옆으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성공한 거다. 그런 걸로는 성공했다고 봐야죠. 예.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차피 신뢰도 없는데 뭐 어차피 신뢰도 없는데 허루라도 하나 더 끌어가지고 뭐 시선 집중한 효과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믿습니다. 고집? 예, 네. 고집을 믿는 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예. 산업부 곳곳에서 예산을 빼내셔가지고 무리해서 시추공을 꼽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국정농단으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산업부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을 네.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예. 했는데 이 석유 시추와 관련되는 기존의 관행의 예산 편성 방법이라든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뀌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못 받아서 산업부 부처에 이제 산재에 대한 다른 에너지 관련 예산들을 갖고 와서 집어넣었다. 네. 그러면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네. 본인의 소신을 지켜주십시오. 꼭 석유를 파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석유를 반드시 파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수근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리는데요. 청문회가 사방팔방 열립니다. 왜냐하면 안 나와요, 장관들이. 그래서 지금 과방위도 방송자강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여당은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유상범 의원 인터뷰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분은 좀 국회 가야 된다, 상임위 출석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민생 현장 간다는 거거든요, 국회 놔두고. 민생 현장 가면 더 욕먹지 않을까? 그림 내는 거죠. 쇼하러 가는 거죠. 쇼하러? 네. 진짜 전 정치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민생 현장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거 어쩌다가 한두 번이지 그걸로 바뀌가 않거든요. 사실은 통계 자료를 제대로 보고 정책의 프로세싱을 이해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장은 그림 낼 때 한두 번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청문회 정치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오랜만에 민주당 칭찬했어요.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네. 국정조사 상임위별로 다 해야 됩니다. 예. 다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용산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정부 자체가 국정 운영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갖고 오셔가지고 전부 다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리와 잘못된 점들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공무원들 불러내서 공무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 시켜야 돼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일 제대로 안 시킬 거거든. 저는 그런 획기적인 의회 정부의 역할로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상임위를 열었는데 장차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차관이 안 나오고 이유를 쓰면 네.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네. 동행명령? 동행명령. 명령장을 내면 그거 안 오면 법적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증감법에 따라.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요 5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이럴 5년 이하 3천만 원. 네, 그런데 3천만 이제 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헌법이 상권분리 네. 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 예. 하는 기본적인 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장관 차관을 불렀으면 네.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고 그 법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특위나 의원총회 뭐 이런 데서 장관 차관들 부르면 거기는 가요 또.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무위원들도 처신을 좀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렇게 국회를 굴리기 위해서 네. 국회를 돌리려고 지금 장차관 불러내려고 청문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그러면 일반 상임위만 해도 되는데 네. 지금 일반 상임위 자체가 구성이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거든 상임위를 지금. 네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인데 교섭단체에서 상임위 배정안을 안 냈어요. 안 내니까 의장이 강제 배정을 네. 해서 상임위를 구성해 놓은 건데 이런 사태를 저는 국민의힘이 속으로 웃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정감사가 하기 전까지 네네. 9월 달까지 국회가 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에?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특검법.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국정조사거든요. 그렇죠. 재해변 국정조사는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부권하고 상관없이 의장 그렇습니다. 판단으로 그냥 직권으로 하면 되거든요. 바로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자들이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 국회 부르는데 안 나와요? 예. 명령장 다 낼 건데요. 그렇죠. 예. 그거 다 아니, 지금- 처벌받을 건데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동행명령장 발부하러 본인이 내가 직접 가겠다. 예. 김철근 총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책상 비용 관련해서 통신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7월 말이에요. 네. 그저
이번에 빨리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원구성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거 보수도 아니고 뭐 정당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국가 파괴 집단이에요, 거의. 국가 파괴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 네, 나중에 저기 개혁신당에 가서 보수 혁신해서 보수신 정당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를 살리겠다라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과 야칠당은 빨리 국회를 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은 11대 7.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의석 배분의 상황을 보면 11대 7이 맞다. 그러니까 7개 상임위를 받고 국회에 들어와라라는 이제 요구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네. 의원들 108명이 네. 용산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네. 최대한 파행하고 버티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만 하면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우리도 일하고 있다 해서 특위 만들어서 네. 그림은 필요하니까 현장도 가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으로 네. 아유 한 9월 달까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가면 영산도 우리 할 만큼 했다고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볼 거예요. 제가 세상에. 보기에는. 예,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야칠당이 범야권이 중심이 되는 국회에서 세게 공무원들 불러서 저는 청문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 50 청문회만큼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1일에는 아예 국회로 이 책상 들고 가려고 국회 책상 펴놓고 네. 예, 그 현장에서 라이브 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는 워치독이거든요. 워치독의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민주당 의원들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실력이 중요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실력 있게 제대로 따박따박 사실에 근거해서 묻는지 아니면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맞습니다. 희화와 조롱에 팩트도 다 틀리고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또 비판받는지 꼼꼼하게 서류 읽어야 됩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지 저희가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지켜보고 있다. 예, 네, 이런 네. 컨셉으로 저희가 진짜 워치독이 지켜보고 있다. 그냥 두나봐라. 물어 뜯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권력의 맹견입니다. 네, 네, 네. 세게 물어뜯겠다. 저는 국민의 애완견이 되고 싶습니다. 안 뽑아줘. 예, 여하튼 자 오늘 뭐 재밌게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끝으로 이것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권익위 김건희 여사 이거 종결 사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기 권익위니까 어디죠? 정무위죠. 정무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열기로 민주당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정무위원장이 근데 몫이 국민의힘 몫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게 민주당이 다 해야 그냥 된다? 민주당이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안에 원구성되지 않으면은 네. 우원식 의장님 민주당 네. 당원들과 지지자로부터 의심 살 겁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개 당원으로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의장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일단 그 큰 틀에서는 그 속도감 있게 가되 네. 일단 내가 보기에는 한 템포 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네, 네, 네. 국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상임위원장을 제 생각에는 개혁신당도 하나 주고 네. 진보당도 하나 주고 조국 조국신당도 하나 주고 네. 이렇게 다른 야당들한테 나눠주면 되죠. 뭐 그러면 3개당 하나씩은 조국신당은 4개 줘야겠는데? 그렇더라도 12 개혁신당 2개 주지 뭐. 아니 알겠습니다. 의장 비서실로 좀 들어가요. 아니, 저는 절대 남의 비서를 하지 않습니다. 네.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 애완견이 되고 싶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애완견만 네, 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 애완견. 예, 박진영 부원장님하고 그리고 김철근 사무총장님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아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